안녕하세요. 영어대장 칼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시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문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께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제가 사실 이제 이 문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 중에 제가 일반적으로 문법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설명을 하는 편이긴 한데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뭐 교재를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러면 제가 추천하는 교재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교재가 약간 사전처럼 이게 뭐 동사편, 부정사편, 관계대명사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책인데 그 책을 학생이 들고 와서 선생님 제가 제 레벨에서 어떤 것부터 보면 좋을까요? 그냥 순서대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게 따로 있나요? 아니면 좀 안 봐도 되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문법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1단계만 보셔도 충분하시기 때문에 굳이 2단계, 3단계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또 문법을 시제에 대해서 좀 알고는 계신데 조금 헷갈려 했거나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한 2단계나 3단계까지 보셔도 뭐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1단계만 이해를 잘 하시더라도 크게 이 시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1단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제의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시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문장 형식의 구조, 형식이나 구조, 문장의 틀이 바뀌는 건 아니다. 이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옆에다가 시제를 쭉 이렇게 적어놨죠. 이거 이외에도 한 몇 가지의 시제가 좀 더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한 요 정도 시제만 알고 계시다가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시제를 제가 딱 적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시제들, 여기 적어놨던 모든 시제들은 사실이 현재형과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제가 바뀌어서 과거형이 되건 현재 완료가 되건 뭐 과거 진행이 되건 이게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아무리 시제를 이렇게 뭐 꼬아놨고 뭐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사실 이 문장의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I study English 삼형식이라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것은 시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문장의 틀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글이라든지 뭐 독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이 문장의 구조를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사실 이제 해석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문장의 이제 동사에서 시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러면 이 시제를 좀 빼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 시제를 빼게 되게 되면 원래 형태, 현재형이 어떤 건가 요게 보이시게 되게 되면 문장 형식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구조를 파악하시고 나서 시제를 넣어서 해석을 좀 해보시게 되게 되면 그래도 문장 이거 구조 그리고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해석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다시 그쵸, 시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문장의 틀, 그죠, 형식이나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다.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시제들 I study English 현재형과 동일하다. 구조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지금 옆에 적어놨던 각 시제들의 해석을 외우시면 돼요. 이제 이 시제가 어떤 의미다, 그 다음에 아니야 이 시제는 어떤 거를 나타내는 거다, 이 시제는 뭐를 유의해야 된다, 이게 2단계, 3단계에서 말씀드릴 부분이긴 한데 사실 그게 그렇게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아니면 초보 조금 넘으신 분들한테도 크게 의미는 없어요. 궁금해 하시고 조금 뭐 이렇게 시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 헷갈렸던 거를 이렇게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2단계나 3단계가 사실 이렇게 해석만 외우고 기억하시게 되게 되면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이 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두 번째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각 시제별로 해석을 좀 기억해라,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요거 이제 하나는 그래도 1단계에서는 꼭 언급을 하고 가야 돼서 현재형에 대해서만 제가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현재형은 지금 제가 해석을 영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 말의 현재형, 그렇죠? 이 영어를 공부한다라는 현재형은 사실 의미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즘 좀 있으면 우리 방학인데 니는 방학이 돼서 시간이 나거나 아니면 주말에 이렇게 시간이 나거나 공휴일이 돼서 시간이 날 때 보통 시간이 날 때 니는 뭐 하노? 너는 뭐 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대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시간이 보통 나게 되게 되면 영어 공부한다. 나는 시간이 나게 되면 보통 영어 공부해. 영어 공부한다. 자, 이 말에서 과연 이 대답을 한 사람은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쵸? 이제 보통 나는 공부를 한다라는 사실은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공휴일이나 주말에 옛날에 과거 때 그렇게 시간이 있을 때 공부를 해왔다 이런 경험적으로 나는 주로 이런 거를 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대답은 영어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야, 니 지금 뭐 하노? 내 지금 영어 공부하는데 니 지금 뭐 해? 나 영어 공부해. 나 영어 공부한다. 자, 이 말에서 이 사람은 지금 당장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영어를 공부한다 혹은 영어 공부한다. 약간 의역을 해서 하게 되면 영어 공부한다. 이렇게 됐을 때 한국말에는 이 경험적인 사실로 내가 주로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의 영어 공부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지금 당장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의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한국말에는.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걸 두 개를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 지금 현재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걸 나타내는 게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정리를 해보게 되게 되면 자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죠. 자, 주로 보통 혹은 원래 영어 공부한다 이렇게 경험이나 습관적인 것을 나타내는 게 영어에서는 현재형이고요. 영어에서의 현재형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때는 영어에서는 현재 진행형을 쓴다. 그래서 이 현재 진행형과 현재형의 차이점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현재형을 쓰면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걸 나타낸다고 아실 것 같은데 그 영어에서의 현재형은 사실 이제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걸 나타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1단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 자, 시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구조나 틀, 그쵸? 문장의 형식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해석을 좀 더 외우셔야 된다. 그쵸?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형은 실제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다. 현재형은 주로 보통 원래 뭔가를 한다라는 이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 지금 당장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말할 때는 현재 진행형을 써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2단계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제 이렇게 조금 들어갈 때 현재형은 이미 1단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더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과거형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완료랑 비교를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조금 넘어가고 미래형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미래형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게 이 will 조동사라는 걸 넣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이것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I am going to study English. 이렇게 be going to를 쓰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will과 be going to가 의미가 동일하다라고 알고 계실 거고 문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했거나 영어에 조금이 관심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파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 will과 be going to의 뉘앙스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단순하게 뉘앙스 차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will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할 거를 나타내긴 한데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be going to 같은 경우는 약간 변동사항이 없을 만한 거 요런 걸 얘기하는 거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예문 하나 드리게 되게 되면 제가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좀 상담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애 상담인데 제가 연애를 잘 알고 있는 친구한테 연애 상담을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 오늘 좀 수업 마치고 시간 있나? 내가 여자친구랑 좀 문제가 있는데 좀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지금 수업 끝나면 알바 가기로 돼 있는데 자, 이거는 be going to예요.
자, 알바 갈 거다. 알바 가기로 되어 있다는 조금 다른 걸 써야 될 것 같고, 알바 갈 건데, 나 이 수업 끝나면 알바 갈 건데, 알바 갈 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비공유투를 써요. 뭔가 알바를 가는 거는 좀 정해져 있는 일이고, 뭔가 느낌을 받기에 제가 부탁하는 입장에서, 이 알바를 째고 알바를 가지 않고 내한테 조언해줘 말하기는 조금 힘들 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것 같고, 조금 좀 변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자, 그런데, 야, 내 오늘 니한테 뭐 연애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이래 물었는데, 내 수업 끝나고서 여자친구 만날 건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니는 여자친구가 중요하나? 친구가 중요하나? 좀 내가 좀 문제 있다는데 여자친구 다음에 만나면 안 되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거는 뭐 상대적일 수도 있지만은 뭐 여성분들 듣기에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건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위를 쓰는 게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셔야 되면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냥 단순한 예를 드린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분이 대학교를 다니는데 친구도 안 만들고 여자한테만 빠져 있어요. 여자친구 하나만. 학교 4년 다니고 5년 다니는 동안 계속 여자친구하고만 놀아요. 그런 분한테 갑자기 가서 여자친구 뭐 연애 상담 좀 하겠다 이랬을 때, 내 끝나고 여자친구 만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되면, 이 사람은 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약간 변동사항이 좀 힘들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래서 will이라는 조동사를 쓸 때는 조금 확실성이 떨어지는 거. 근데 비고잉투를 쓸 때는 조금 확실성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이 will을 쓸 거냐 비고잉투를 쓸 거냐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름 원어민 친구들 과도 분석을 해봤는데, 내가 말을 할 때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will이냐 비고잉투가 조금 사람마다 달라지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말하기를 공부하시는 분들, 스피킹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이제 막 공부하시는 분들, 1단계만 보면 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그분 중에 2단계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사실 이 뉘앙스 차이는 굳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별 안 하셔도 된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뭐 지식인이나 이런데 뭐 적어놓은 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제가 설명드린 정도만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굳이 그거를 적용해서 쓰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미래형을 나타낼 때 이 begoing to가 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will이라는 단어는 조동사라고 말씀드렸죠. 이 조동사라는 녀석은 사실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일반적인 동사 같은 경우는 과거 형도 있고 PP 형태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동사는 모양의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자, will이란 조동사는 절대 변화를 하면 안 돼요. 그냥 고정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옛날식 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will 조동사의 과거형이 would다. 자, 이게 will하고 would의 차이점은 이제 will 조동사의 과거형이 would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이 말은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절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자, will 조동사와 would라는 조동사는 그냥 다른 단어예요. 그쵸? 아마 가정법을 공부를 하시면서 will의 과거형이 would라고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의미상으로 좀 약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뿐이지, 사실 이 단어는 뭐 시제적으로나 뭐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will과 would는 아예 다른 단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해석도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조동사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begoing to는 변화가 가능해요. 사실 이제 begoing to를 가만 보시게 되면 비동사 am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시제를 넣거나 아니면은 뭐 구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거를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will과 begoing to의 차이점. 제가 begoing to를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죠. 그쵸? 그래서 비동사 대신에 비동사를 넣긴 넣는데, 과거형인 was나 were를 넣을 수도 있고, 미래형인 will be를 쓸 수도 있고, 현재 완료형인 have been을 쓰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가 가능하고요. 밑에 제가 to be going to 같은 경우는 to 부정사로 쓴 거고, being going to 같은 경우는 동명사로 쓴 겁니다. 이렇게 뭔가 모양을 다양하게, 시제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모양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begoing to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상상입니다. 자, 옛날에는 영어를 만들었던,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영어가 탄생이 됐던 초창기에는 will이라고 하는 미래형을 나타내는 이 조동사밖에 없었는데, 이 영어를 만든 사람이 가만 생각해다 하다 보니까, 뭔가 시제를 넣고, 뭔가 구조를 넣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느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게 be going to다.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면, 조금 이해가, 한번 공감이 좀 더 잘 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다시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 자, will과 be going to는 의미상으로는 똑같은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똑같은데, will이란 단어는 조동사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고, 근데 이 변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be going to를 쓰는 거다. 그래서 be going to에서 이 비동사는 시제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쓰기 위해서 be going to를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도 이것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can이라고 하는 이 조동사하고 아마도 be able to 동사도 같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can이라는 단어는 조동사기 때문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은 can의 과거형이 could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 will의 과거형이 would가 아닌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에 be able to를 쓰는 이유도 여기다가 시제를 넣거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be able to를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게 되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은 여러분들은 어떨 때 쓰는지는 의미는 다 아시죠? 지금 당장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쓰는 게 현재 진행형이죠. 그쵸? 자, 거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가까운 미래. 자, 현재 진행형이 사실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이 가까운 미래라는 게 이 미래형, 일반적인 미래형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렇게 제가 임의적으로 예를 들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부를 할 건데 내일 공부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will을 쓰시면 되고요. 내가 5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1시간 후에 공부하겠다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에 자, 현재 진행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사실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쓸 때와 가까운 미래를 쓸 때 어느 정도 비율이 나눠지는가, 제가 분석했던 바로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는 게 한 9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미래로 쓰는 게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즉, 이제 현재 진행형 모양을 가까운 미래로 쓰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빈도가 높진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네요. 물론 제 분석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뢰도가 있을지는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나름 열심히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좀 믿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건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추가적으로 한 예만 더 드려드릴게요. 현재 진행형은 현재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걸 나타내기도 하고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죠. 자,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집에 이제 남자친구가 와서 여자친구를 기다려요. 자, 오늘 데이트하기로 한 날인데 남자친구가 조금 일찍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집 안에 집이 2층 집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1층에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문 밖에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차를 가져왔으면 집 바로 앞에 도로에서 기다리거나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남자친구가 기다린 지가 한 2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옆에서 엄마가 볼 때 자기 딸이 너무 준비를 늦게 하네. 남자친구가 20분이 일찍 왔는데 너무 이렇게 준비를 오래 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야, 너 1층에서 2층에 있는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뭐해? 빨리 준비해. 너 누구누구 왔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 준비를 하는 딸은 사실 준비가 안 끝났어요.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한 10분 정도 준비를 더 해야 돼요. 아니면 5분 정도 준비를 더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I am coming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coming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거 혹시 미드나 영화에서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직 그 딸이 준비를 끝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I am coming이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coming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모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자, I am coming이라는 문장을 직역을 하게 되면 나는 오고 있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표현이기 때문에 문장을 분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come은 오던데 왜 가다로 해석하나 이러시면 안 돼요. 자, I am coming이라고 했던 걸 의역을 하게 되면 나 가고 있어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딸의 입장에서는 준비가 끝난 게 아닌데도 왜 가고 있어 라는 표현인
I am coming 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그쵸?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I am coming이라고 했을 때 이 구조를 보게 되면 현재 진행형이죠. 이 현재 진행형이 사실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5분 후에 10분 후에는 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미드나 영화를 보실 때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그쵸? 아 준비 다 했어. I'm coming, I'm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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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ing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여전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진행형으로 말을 하지? 이렇게 의문이 드신다면 혹은 드신 분이 있다면 이 현재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I am coming은 지금 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곧 갈 거다, 곧 나갈 거다 이 의미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더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볼 때는. 자, 현재 완료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해왔다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제가 옆에 적어놨죠. 그쵸? 자, 현재 완료는 처음으로 이 과거 형태와 좀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과거는 자, 영어 공부를 했다. 제가 물어볼게요. 또 질문으로. 너 영어 공부했어? 안 했어? 너 어제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영어 공부했어. 내 영어 공부했다. 그쵸? 내가 영어 공부했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게 되면 이 말의 뜻은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그쵸? 실제 뭐 기간이 시간이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걸 언급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실만 전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내 공부했다. 이 말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뭐 적당히 했는지 이런 뉘앙스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완료를 쓰게 되게 되면 나는 공부를 해왔다.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I have studied English를 하게 되게 되면 자, 과거에 언제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쵸? 이 구간 동안, 이 구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구간 동안 공부를 했다라는 사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시 과거형을 쓰시게 되게 되면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만 전달하는데 현재 완료를 쓰게 되면 공부를 했다라는 사실도 전달할 뿐더러 과거에 언제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쭉 공부를 해왔다. 이 구간을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쓰는 거다. 그래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완료라는 단어 애들이 붙은 거는 사실 이 구간이 제일 중요해요. 언제 시점부터 언제까지 구간이 있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래서 현재 완료는 과거랑의 차이가 과거는 실제로 했다, 안 했다, yes or no 이런 느낌의 사실만을 전달하는 거라면 현재 완료는 구간을 전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영상으로 조금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금요일이라고 제가 정했어요. 이건 제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현재 완료를 써서 I have studied English를 하게 되게 되면 자, 월요일부터 이것도 제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이거는 실제 뭐 월요일 하게 되면 since Monday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since Monday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임의로 제가 정한 겁니다. 이거는 자, I have studied English since Monday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자, 월요일부터 그쵸. 이건 임의입니다. 일단 지울게요, 제가. 일단 지우진 않고, 이렇게 그냥 해놓을게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자, 월요일부터,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그쵸. 금요일까지, 이 기간 동안,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쭉 공부를 해왔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 완료를 비교를 해볼게요. 과거 완료에서 I had studied English라고 하게 되게 되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자, 이것도 임의로 정한 겁니다. 제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자, 임의로 정했기 때문에 이건 헷갈리시니까 지울게요. 자, 월요일부터 어떤 과거의 어떤 시점, 이거는 제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월요일부터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목요일까지,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화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부를 쭉 해온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공부를 시작한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현재 완료는 현재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과거 완료는 현재보다 좀 더 이전의 다른 과거까지. 그래서 제가 과거 완료를 이해를 조금 더 쉽게 되어 밑에 적어놨는데 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먼저 할게요. 자, 현재 완료에서 과거라고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월요일 하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금요일은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에서는 과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거 완료에서는 과거가 두 개예요. 이 과거 두 개 사이 동안 공부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하게 되면 월요일이 목요일보다는 더 먼 과거죠.
이거를 문법 책에서는 대과거라고 불러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기서 목요일은 역시 과거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그냥 임의로 그냥 과거라고 명칭을 불렀어요. 그래서 과거 완료에서는 과거가 두 개가 나온다. 그 과거, 더 먼 과거하고 가까운 과거, 요 사이 동안 공부를 했다. 요 사이 동안 뭔가를 했다라는 게 과거 완료고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뭔가를 했다. 이게 이제 현재 완료.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좀 되시나요? 그쵸. 그리고, 그쵸. 현재 완료 진행하고 과거 완료 진행. 얘들은 각각의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와 과거 완료 진행.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자, 현재 완료하고 현재 완료 진행은 똑같아요. 자,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과거 어떤 시점부터 현재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 과거 어떤 시점을 제가 임의로 월요일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현재 완료를 쓰게 되게 되면 지금 당장 금요일 지금이 예를 들면 금요일 1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금요일 1시 지금 현재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문맥에 따라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 제가 3단계에서 알려드리긴 할 건데 좀 쓰잘데기 없는 거긴 한데 일단은 현재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게 현재 완료.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현재 완료 진행을 쓰게 되게 되면 지금 또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늘까지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데 지금 또 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현재 완료 진행 이래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거 완료와 과거 완료 진행도 똑같아요. 자, 월요일 대과거부터 더 먼 과거부터 가까운 과거인 그냥 과거인 목요일까지 공부한 거는 똑같아요. 요 구간 동안 공부한 건 똑같은데 목요일 날 여전히 공부를 했는가는 과거 완료에서는 몰라요. 그런데 과거 완료 진행을 쓰게 되면 목요일 날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현재 완료의 진행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쵸? 자, 기준이 과거가 되고 현재가 되고 그런데 현재에도 계속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현재 완료, 현재에도 계속 하고 있는 걸 강조하는 게 이제 현재 완료 진행. 자, 과거 완료는 좀 먼 과거부터 가까운 과거까지 뭔가를 한 건데 이 가까운 과거에 실제로 계속 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를 모르는 게 과거 완료. 근데 이 가까운 과거에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할 때가 이제 과거 완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 자, 오늘은 금요일이고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쵸? 공부를 쭉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지금 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을 할 때 모르는지는 않겠지만 그쵸? 그런 뉘앙스를 표현하고 싶지 않을 때는 현재 완료. 그런데 과거 그쵸?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늘까지 공부를 했는데 지금 또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면 현재 완료 진행. 자,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가 아니고 어제인 목요일 혹은 수요일까지. 자, 목요일까지를 할게요. 목요일까지 공부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고 그런데 목요일 날에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는 나타내고 싶지 않을 때 쓰는 게 과거 완료.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부했던 걸 알려주는 건 똑같은데 목요일 날에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었어 라는 말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과거 완료 진행. 요렇게 딱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사실 이거를 제가 월요일, 금요일, 목요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게 되면 그래도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3단계를 보시게 되게 되면 사실 이거를 나누는 게 그렇게까지 지금 초보분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사실도 아실 수는 있을 건데 일단은 이렇게 아마 이해가 좀 잘 되셨나? 잘 모르겠네요. 나름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긴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금 피드백을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완료부터 과거 완료 진행까지 쭉 설명을 비교를 하면서 해드렸어요. 그쵸? 현재 완료와 과거의 차이, 그 다음에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의 차이,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의 차이, 과거 완료와 과거 완료 진행의 차이 이런 것만 조금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게 되면 그래도 그렇게 어려웠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혹시라도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이해를 하셨다면 옆에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그 해석별로 같이 해석이랑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해를 하시게 되게 되면 조금 쓰임새 이런 것도 좀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현재 완료가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과는 조금 다르게 이상한 의미를 한 개를 더 가져요. 그게 뭐냐면, 한 적이 있다. 이런, 있다. 이런 의미를 과거 완료나 현재 완료 진행이나 과거 완료 진행, 얘들 세 개는 없습니다. 얘들은 그냥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요런 과거 어떤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했던 걸 나타낸다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재 완료만 좀 특이하게 과거 어떤 시점부터 현재까지 뭔가를 쭉 해왔다. 그런데 현재에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 지금 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요 의미 말고도 한 적이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외우시면 돼요. 경험이죠, 그쵸? 경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외워야 함. 그쵸? 이거 의미가 좀 추가가 된다, 현재 완료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진행이나 미래 진행, 밑에 적은 것들은 설명을 따로 드릴 게 없기 때문에 의미만 현재 진행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3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2단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진행,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진행. 그쵸? 이런 것들에서 조금 해석적인 부분이나 약간 의미적인 부분이 헷갈리셨던 분들이 좀 많이 그 헷갈림이 좀 해소되셨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너무 영상이 좀 길어지면 또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좀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감을 좀 하셨고 좀 헷갈림이 해소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피드백을 받아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3단계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 그쵸. 굳이 제 생각에 이렇게까지 아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을 거니까, 그쵸. 자, 첫 번째 조동사 vs 일반 동사,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아마 이제 미래형을 얘기를 할 때, 이제 will 조동사와 be going to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 종류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will은 be going to랑 같다라고 알고 계실 거고, must는 have to랑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고, can은 be able to랑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런 뉘앙스까지 구별하실 필요가 있으실까 생각은 되는데, 아까 전에 will과 be going to의 뉘앙스를 알려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누구한테 듣게 되게 되면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구별해서 그걸 쓰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동사의 존재, 그 다음에 have라는 동사의 존재, 그 다음에 또 비동사라는 존재, 얘네들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쵸, 이제 시제를 넣거나 구조를 바꿔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문을 하나 딱 적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3단계까지 보시는 분들 레벨이 그렇게 낮으신 분들은 아니실 거기 때문에, 그쵸? 자, 예문을, without, 예를 들면은, 그쵸?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것 없이, 그쵸? 영어 공부를, 이거 말고 다른 걸 해볼까요? 그쵸? 예를 들면은, 그쵸? 영어를 꼭 영어를 꼭 말을 해야 되는, 그쵸? 거 없이, 이거는 해석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쵸? 좀 좋은 예가 없을까요? 너네 집에 꼭 가야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국말로 적어볼까요? 이거는 조금 의역을 제가 한 건데,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게끔, 너네 집에 꼭 가지 않아도, 또, 이렇게 제가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직역을 하게 되면, 너네 집에 꼭, 가야 하는 것 없이, 이거는 이제 직역이고요. 옆에 너네 집에 꼭 가지 않아도가 의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직역을 가지고 영작을 하게 되면, 자, having to visit your house 이 정도 할까요? go to로 할게요. 그냥 심플하게 go to your house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without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ing 형태의 동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물론 일반 명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문장을 말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직역을 한다고 치게 되게 되면 having to가 꼭 나와야 돼요. 그런데 조동사라는 애들 특성상 제가 모양이 바뀌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건 아시죠? musting 이렇게. 그렇죠? musting go to your house.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쵸?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뭔가 모양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시제를 넣기 위해서 쓰는 게 이 지금 뒤에 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좀 되시나요? 이렇게 조동사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아까 요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해를 제대로 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밑에 줄에 제가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 이렇게 돼 있죠. 이거부터 전제를 좀 깔고 들어갈게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식 영어만을 저는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영국식 영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미드를 영국 거를 볼 수도 있고, 그쵸? 나름 접하자고 하게 되게 되면, 영국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할 수는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미국식 영어가 좀 더 제 나름대로 저는 더 좋기도 했었고, 이런 것보다도, 제가 미국식 영어를 좀 더 좋아했다는 건 제가 공부를 할 때 그런 거고, 가르치는 선생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가 이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를 다 섭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야, 미국식 영어도 내가 아직까지 해야 될 게 더 많은데, 영국식 영어까지 건드려서 내가 과연 감당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국식 영어를 조금 저는 이제 안 하기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구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영국식 영어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식 영어 쪽으로만 조금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의 차이점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게 되게 되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2단계에서 말씀드렸던 현재 완료 있죠. 현재 완료가 사실 이제 의미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과거 어떤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쭉 해오던 거를 얘기하는 거고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문맥에 따라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게 하나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해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한계가 더 있죠. 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현재 완료가 한 적이 있다라는 의미로는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 관계없이 다 잘 써요. 그런데 미국식 영어에서는 영국식 영어에서는 이게 얼마나 잘 쓰이고 어떤 뉘앙스로 쓰이는지는 제가 알고 있는 문법 내의 의미로 잘 쓰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식 영어에서는 이게 과거, 현재부터 지금까지 뭔가를 계속 쭉 해왔다 이런 의미로는 잘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국식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현재 완료를 완료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해왔다 이 의미로는 따는 그쵸? 이 의미는 이 해왔다 이 의미는 그쵸? 과거로 대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 have studied English라고 해서 내가 과거 어떤 시점부터 지금 이 시점 현재까지 계속 해왔다라는 말을 그냥 예를 들면 공부했다 이 과거형으로 대체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국식 영어가 조금 더 합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말을 할 때 공부를 했다라는 과거형으로 말을 해요. 자, 공부를 했다라는 과거형으로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이 어떤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공부를 쭉 해왔다는 말을 이 해왔다는 말 그쵸? 제가 다른 걸로 한번 가볼까요? 그쵸? 오늘은 금요일 이걸 좀 지우고 그쵸? 자, 해왔다는 이 말 과연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쓰시는 것 같으세요? 해왔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를 계속 쭉 해오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해왔다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했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해왔다는 말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질문을 또 드려볼까요? 헷갈리시죠? 그렇죠? 한국말인데도 헷갈리세요. 고민을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긴 당연한 거긴 한데 제가 질문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야, 시험이 이번 주 금요일이었는데 야, 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공부했나? 이랬어요. 그쵸? 그러면은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쭉 공부해왔다. 이 말이 자, 제가 한국말 적어볼까요?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쭉 공부해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을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쭉 공부했다. 이 말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아마도 이렇게 동의를 하셔야 되긴 한데, 이 밑에 공부를 했다라는 말을 좀 더 우리는 익숙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실제로 이 얘기를 문법을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보긴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말에, 한국말에 현재 완료 개념이 참 많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현재 완료 개념이 적다라고 이렇게 할게요. 현재 완료 개념이 적어요. 해왔다라는 말을 쓰기는 쓰고 우리는 알긴 아는데 실제로 잘 쓰진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실제로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 이를 말할 때도 과거형을 쓰고 쭉 해왔다라는 말을 할 때도 그냥 과거형을 써요.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제가 이 현재형 설명 드릴 때, 현재형이랑 현재 진행형 설명을 드릴 때, 그쵸? 현재형에서 영어, 이 우리나라 말 공부한다는 사실 그 경험이나 습관, 지금까지 계속 쭉 해왔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걸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 과거 형태도 사실 쭉 해왔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했다 안 했다 이 사실적인 걸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했다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현재 완료까지 다 포함하는 거다. 그쵸?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 영어가 사실 우리나라 말에서 했다라는 말을 두 가지 다 포함하는 것처럼 이 과거형으로 현재 완료까지 다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문법이 초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처럼 과연 우리는 계속 쭉 공부를 해왔다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해왔다는 말을 하실 것 같아요? 했다는 말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말이 좀 더 익숙하시나요? 했다라는 말이 좀 더 잘 나올 것 같고 익숙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말 했다에 과거형도 포함이 되어 있고 현재 완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 영어가 그거랑 흡사하게 과거형이 그쵸? 여기서 이게 아니구나. 이거 맞네요. 그쵸? 자, 과거형이 잠시만요. 이 과거형 자체가 말을 적어볼까요? 과거형이 현재 완료를 대체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식 영어에서는 현재 완료를 이 뭐뭐 한 적이 있다라고 말할 때 빼고는 잘 안 씁니다. 근데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현재 완료를 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쓰는 미국인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미국인들 중에서는 영국식 영어를 좋아하고 표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과거형으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현재 완료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본인의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약간 영국식 영어를 쓴다든지 이러면 또 그런 걸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since를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since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이 접속사를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주절에는 have pp라는 현재형이나 그쵸? 과거 완료라고 하는 have pp나 이런 완료 형태를 꼭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문법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 써야 되는 구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인들이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것만 쓸 때 현재 완료를 쓰는 게 아니고 조금 영국식 영어를 좋아하거나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분들은 현재 완료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since나 이런 거를 쓸 때는 실제로 완료 형태, 현재 완료 이런 거를 잘 쓰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개만 더 알려드릴까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문법 공부하신 분들은 since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은 현재 완료가 주절에 나와야 되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 미국식 영어에서는 이거 과거형으로 대체합니다. 현재 완료로 할게요. 현재 완료를 쓰지 않고 과거 완료나 현재 완료를 쓰지 않고 그쵸? 과거형으로 대체해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문법을 많이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미국 사람이 틀렸다. 저 사람들이 문법 틀리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뭐 문법을 틀렸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미국 사람들은 과거형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국말도 이런 걸로 대체를 하는 것처럼 과거형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완료형을 안 쓴다 이해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문법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과연 원어민들이 이렇게 쓰는데 그게 문법이 틀렸다고 꼬집을 필요가 있는가? 그렇죠?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은 원어민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한국말 할 때 문법이 틀렸다고 해서 과연 내가 한국말을 못하는 건가? 그쵸? 아마도 영문학을 전공하시고 뭐 영어를 이게 글로써 막 이렇게 파악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실 것 같은데 실제 말하기가 목적이신 분들은 원어민들처럼 말하려고 목표를 잡으시잖아요. 그렇게 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잡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원어민이 틀린 것도 그 나라의 언어라고 좀 받아들여야 될 그런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원어민이 틀렸다고 찝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문법을 틀리는 원어민도 저는 보기도 봤지만 일단은 뭐 이런 거는 제외하고 자 다시 넘어가게 되게 되면 미국식 영어에서는 과거형이 현재 완료형을 대체한다. 요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도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문법충 이렇게 좀 표현하기 싫은데 문법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현재 완료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까지 계속 쭉 해왔던 이런 구간적인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왔던 게 현재에도 뭔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장을 예로 들으면서 그쵸? I have lost a key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에 영향을 미쳐서 나는 지금 키를 안 가지고 있어. 아마 그리고 I have eaten lunch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밥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배가 불러라는 이런 뉘앙스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제가 말도 안 되라고 하는 거는 미국식 영어에서만 그래요. 이거는 사실 제가 원어민 친구들 다 물어봤거든요. 미국인 친구들한테 말도 안 된다고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너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 밥 먹었어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제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게 I ate lunch, I ate a meal, I ate something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I have eaten lunch라고 말을 해야 정확한 거다. 그쵸? 그렇게 말을 해야만 실제 내가 밥을 먹었고 그리고 배부르다는 것도 표현을 하는 거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 실제 원어민한테 물어봤거든요. 니 뭐라고 말할 거나 I have eaten lunch를 하게 되면 미국 원어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한 적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I have eaten lunch라고 하게 되면 점심을 먹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국식 영어에서는 이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국인 친구가 있는데도 안 물어봤어요. 저는 영국식 영어에 그렇게 빠지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영국식 영어를 표방하시는 분들은 조금 죄송하지만, 그쵸? 제가 이게 정보를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쵸? 미국식 영어에서는 이렇게 뭔가 현재 완료가 영향을 준다, 현재 이렇게 좀, 기억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밑에 두 문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위에 문장에서는 사실 이제 I have read a book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에도 계속 읽고 있을 것 같은 책을 읽고 있을 것 같은 뉘앙스를 나타내고 밑에 문장에 보시게 되면 제가 가로에다가 일부러 좀 추가 문장을 넣었죠. 그쵸? 자, I have looked up the word in the dictionary. 이렇게 하면은, 사전에서 단어를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and now I found the meaning of the word.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단어의 뜻을 알아냈다는 거죠. 자, 밑에 문장에서는 찾는 거를 끝냈다. 더 이상 나는 현재 찾고 있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나타내고, 위에 문장에서는 안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조금 계속 읽고 있는 뉘앙스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요.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 뒤에 다른 문장이 추가가 되면 좀 더 확실한 문장이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2단계에서 현재 완료를 썼을 때 지금 과거 언제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는 건데 지금 당장 또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는 문맥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현재에는 안 하고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거나 현재에도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은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파악해야 되는 거다. 현재 완료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발 부탁인데 미국식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죠? 이렇게 I have lost a key 아니면 I have eaten lunch 이렇게 했을 때 I have lost a key를 말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키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현재 완료를 써서 이게 지금 현재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지금 나는 키를 안 가지고 있어 아니면 I have eaten lunch라고 해서 나는 배가 불러 이런 현재의 영향을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따지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미국식 영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제발 미국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특이한 시제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특이한 시제, 그렇죠?
보시게 되게 되면 이 특이한 시제들이 다 공통적인 의미를 좀 가져요. 자, 보시게 해석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would나 may나 might이나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may하고 might은 같은 의미고요. 그쵸? 그러니까 흡사한 동의어라 생각하시면 되고 may의 과거형이 또 과정법이기 때문에 might가 아닙니다. 그쵸? 그냥 흡사한 의미다. 이걸 굳이 구별하자면 제 생각에는 may가 조금 더 약간 형식적인 단어고 might가 조금 더 캐주얼한 조금 일상에서 쓸 법한 이런 거 다 조동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동의어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may나 might와 의미가 would하고도 좀 흡사해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 뭐 아마도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유의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가능성이 조금 적고 많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굳이 제 생각에 구별하실 필요 없고 자 would나 may이나 might이나 흡사한 단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조금 뭐 가능성이 그쵸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를 말할 때 would를 쓰고 가능성이 좀 더 적은 거를 말할 때 may나 might 쓴다. 요 정도 뉘앙스만 아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자 would나 may나 might를 하고 나서 뒤에 현재 완료 have pp를 쓰게 되게 되면 그쵸? 이거는 했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could have pp를 쓰게 되면 할 수 있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should have pp를 쓰게 되면 했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이 세 개만 먼저 한번 볼까요? 이 세 개의 공통점, 해석은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해석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would have pp나 뭐 may have pp 아니면 might have pp 뭐 솔직히 may have pp나 might have pp는 그렇게 잘 쓰는 건 아니지만 would have pp는 잘 쓰거든요. 자, would have pp나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이런 걸 쓰게 되면 다 의미가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긴 한데 했었을 거다, 할 수 있었었다, 했었어야 된다. 이 한국말을 보시게 되면 그쵸? 뭐 예문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아, 그거 할 수 있었었는데. 아,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의미세요? 결국엔 안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애들은 보기에는 긍정으로 보이지만 부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약간 특이한 시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자, 이거는 이제 진행형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진행형이죠. 그쵸? 과거 진행형. 이것도 그쵸? 이것도 was나 이거 넣어볼까요? was나 were 이렇게. 과거 진행형이죠. 그쵸? 이것도 하려고 했었다. 했다가 이거 하려고 했었다. 이런 걸까요? 했었다를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 하나 더, 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be supposed를 안 하긴 했는데 be supposed to라고 하게 되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be supposed to라고 하게 되면 be supposed to. supposed to. 동사하게 되면 동사하기로 되어 있다. 이거를 과거형으로 쓰게 되면 하기로 되어 있었다. 있었었다. 하기로 되어 있었다 아니면 있었었다 이렇게 하죠. 이것도 역시 결국에는 안 했다는 뜻이죠. 국에는 안 했다,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부정이죠. 그렇죠? 아, 위에 있는 특별한 시제들에서 would have pp 아니면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뭐 might have pp나 may have pp는 제가 언급을 안 할게요. 그렇게 잘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얘네들은 결국에 안 했다라고는 부정을 거의 100% 나타내요. 그런데 얘네들은 조금 달라요. 그냥 하기로 되어 있었었다. 근데 했다라는 말도 간혹 써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의 의미로 한 90%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했다 이렇게. 결국에는 했다 이런 의미로도 이제 긍정이죠. 그렇죠? 긍정의 의미로도 한 10%는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I was going to study 이렇게 하면 대부분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but일 겁니다. 여러분 듣기에는 I was going to study, I was supposed to meet my friend, I was supposed to meet my girlfriend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뒤에 나온 단어가 아마 but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만나기로 되어 있었었다. 그런데 못 만났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뭐 이 결국에는 했다라는 10% 정도는 뭐 굳이 기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하셔도 나쁘진 않은데 자, 이 특이한 시제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긍정으로 보이지만 결국의 의미로 봤을 때는 부정이다. 요 정도로만 특이한 시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시제에서 이거 말고 더 언급해드리고 싶긴 한데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3단계까지 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3단계까지 이해를 다 했다고 하게 되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옆에서 주위에서 문법을 좀 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보다는 분명히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 위주로
그쵸. 제가 한국말 많이 이렇게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그쵸? 이해 위주로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게 되게 되면 조금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좀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학생분들은 수업에서 여쭤보시면 되고요. 학생분이 아니신 분들은 코멘트를 좀 남겨주시면 최대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혹시라도 그 설명이 예를 들면 코멘트에서 질문을 할 내용이 조금 복잡하다 이렇게 하시게 되게 되면 제가 생방을 할 때 오셔서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